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투 건강 핫클릭 이번 시간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뭐뭐뭐 신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알아야 산답니다. 뭐뭐뭐 이게 대체 뭘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질병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암, 땡.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땡땡. 대체 뭘까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이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2만여 명이 바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뇌졸중은 발병했음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신경중재치료학회 학회장이시죠. 바로 연세대 세바란수병원 김병문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회장님, 뭡니까? 대한신경중재치료요? 네. 여기 뭔가요? 예, 많은 분이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보통 의사 하면 우리가 내과 계열, 네네. 또 외과 계열, 보통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과 계열은 주로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하시고, 외과 계열은 이제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마 이 중재 치료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하면 덜 상처 내고 그렇죠.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뇌혈관 분야를 예를 든다면은 머릿속의 혈관이, 뇌 속의 혈관이 네. 막히거나 했을 때 머리를 열고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을 통해서 직접 뇌혈관까지 도달을 해서 네네. 막힌 부위는 뚫어주고 네. 혹시 터지거나 이런 부위가 있으면 출혈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좁은 혈관에 뇌혈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힌 부위를 뚫어준 뭐 여러 가지 수술을 안 하고 바로 네. 혈관 속에서 들어가서 치료를 한다는 거 아주 최첨단 치료를 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주제가 이제 뇌졸중이잖아요. 예. 뇌졸중 일반인들이 좀 아시는 분도 알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뇌졸중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네. 뇌 속에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죠. 혈관에 문제라니까 결국은 터지거나 터졌을 때는 우리가 뇌졸중을 출혈성 뇌졸중이라 부르고 그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 부릅니다. 뇌경색이라고도 하고요. 뇌경색.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허혈성 뇌졸중, 즉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이런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즉 뇌혈관이 막혔을 때의 문제는 뇌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뇌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뇌세포, 즉 뇌 조직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뇌 파괴가 되면 이게 우리 뇌라는 것은 모든 온몸을 다 조정하고 생각까지 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환, 기능 아닙니까? 예. 그죠? 그 기능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네. 우리 몸의 모든 우리가 이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각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은 뇌의 작용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뇌 조직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모든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위험한 것입니다. 네. 예. 문제는 이 뇌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일단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파괴되면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뇌졸중이 생겼을 때 환자는 사망하거나 특히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에 받지 않게 되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 이 적절한 시간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오래 두면 뇌 세포가 파괴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 골든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뇌졸중의 최초 증상이 발생 후에 4.5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뇌혈관이 일단 막히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한 빨리
4.5시간이나 24시간이 아니라 그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한참 있으면 이게 골대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숨을 못 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바로 뇌도 바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4.5시간 최초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증상이 4.5시간 이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 최초 증상이 분명히 뭔가 있나 봐요, 그죠? 이제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느낄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심각할 경우에는 본인은 뭐 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뇌졸중이 분명 무섭고 심각한 질병은 맞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아,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예,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 놓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놓치겠습니다. 바로 꼭 계속 봐주세요. 우리 신이 부여한 그 신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짠! 놀라셨죠? 이 바로 신이 부여한 3가지 신호입니다. 하나, 둘, 셋. 또 4가지는 보너스입니다. 4번째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신이 부여한 그 신호 꼭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정서대로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뜯어볼까요, 선생님? 네. 자, 짠. 아, 페이스. 아이고, 얼굴이라고 딱 쓰셨네요. 야, 페이스 얼굴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정확하게는 네. 얼굴에서 보통 한쪽에 편마비가 오게 됩니다. 여기 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보통 미소를 짓게 되면은 네네. 그 마비가 온 쪽에 입꼬리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마비가 난 쪽에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러면 네.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 보통 미소를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면 입꼬리 양쪽이 올라가게 올라가죠. 되죠. 근데 네. 대칭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소를 짓게 하면 되는데 미소. 예. 아. 아니면 네. 말을 하게 해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 미소지가. 예. 여러분 뭐 당사자일 때는 본인 얼굴을 거울로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만약에 보호자나 대상자가 따로 있으면 그분한테 한번 시켜서 확인해 보는 방법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본인보다는 옆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 자녀분이나 이런 분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옆에 계신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같이 살아야지만 오래 사는 거군요. 네. 자,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2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자, 선생님께서 한번 뽑아 주시죠. 암이네요. 이거 팔. 예. 제가 뭐 팔 항상 건강하니까. 근데 이게 또 뇌졸중 생기면 팔이 문제가 있나 보죠?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얼굴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네. 뇌졸중이 생기면은 주로 네네. 한쪽으로 한쪽에 편마비.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팔을 못 들게 되는 거죠. 네네. 들더라도 굉장히 어색하게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한번 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죠? 팔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사실 뇌졸중이 심각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느끼거나 이런 걸 느끼더라도 네네. 어떤 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확인하고 목격자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격자가.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팁 2가지. 2번째군요. 차를 두 팔을 들게 해서 서로 비대칭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2팔을 들게 해서 비대칭. 이렇게 쓰러지면 예. 반대쪽이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물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한쪽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생긴 쪽에 문제가 생길 때 반대편에 마비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팔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서 얼굴 다음에 팔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쉽죠? 계속 쉽게 가는 게 우리 코너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갈수록 재밌네요. 세 번째. 짠. 아, 스피치. 아, 요거 사실 마비된 분들의 말이 좀 어눌한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예 말을 못하게 되고요. 근데 심각하지 않을 경우 아주 초기 증상일 경우에는 네네. 말이 어눌해집니다. 어눌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그 짧은 문장을 반복시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어눌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여기서 짧은 문장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시죠. 문장 반복 해볼까요? 여기 진행자분께서 제일 하고 싶으신 말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사랑해요. 톡투 건강 어떠세요? 잠깐만요. 톡투 건강. 톡투 해보겠습니다. 반복해 보십시오. 아니 어눌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예. 톡투 건강. 그렇죠. 맞아. 굉장히 흉내를 잘 내시네요. 네, 어눌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단어를 좀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사실 아주 초기 증상으로 심각하지 않을 때고 좀 진행이 되면 아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개 뇌졸중이 노인분들에게 오지만 사실 모시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목격자가 모시고 오게 됩니다. 네 번째가 또 있네요. 그죠? 자,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까 시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빠르면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록 환자가 생존할 수 있고 또 후유증 없이, 즉 장애 없이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려면 주변에 사람이 빨리 택시 기사를 불러야겠다, 그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지 가장 빨리 치료받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 빠르게 그 병원에 후송할 수 있는 것은 119입니다. 119가 병원 다니는데 어떻게 그 병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119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뇌졸중이든 심장마비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치료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오게 되면은 가장 적절한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환자를 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교통 정체가 있을 경우에 택시는 뭐 그걸 뚫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민들 의식 수준이 향상이 돼서 119를 타고 가는 게 구급차일 경우 많이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병원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괜히 그 어렵게 막 신경을 쓴다고 해서 막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 바로 119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조합이 뭔가 보여요. 이 빨간색이 일부러 색깔을 잘못 프린트하신 건가요, 교수님?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FAST, fast, 빠르다는 뜻이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가장 빠르고 그래서 패스트 캠페인이라고 해서 패스트 캠페인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을 발생하면은 가장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패스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던 그런 캠페인이군요. 바로 패스트 캠페인. 이름 외우기도 가장 쉽고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기도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F 바로 얼굴, 그 다음에 A, arm, 그 다음에 S, 스피치, 그 다음에 T, 타임, 골든 타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면 되는 패스트 캠페인이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교수님, 근데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119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안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병원에 도착이 되면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신경과 영상학과에서 협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뇌졸중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시간이 가능하다면 시간 내에 4.5시간 이내에 왔다면은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제를 써서 막힌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문제가 4.5시간 이내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전 4.5시간이 지나서 왔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5시간이 지나서 오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를 투입했어도 혈전이 녹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혈전 제거 기구를 뇌 대퇴동맥을 통해서 뇌 혈관까지 집어넣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네요. 그 혈관 속으로 저렇게 들어가서 저거를 직접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몸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경경색에서 이렇게 우리 스텐트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뇌에서도 저런 게 가능하군요. 그래서 저 방법은 24시간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상상하시다시피 직접 혈전을 제거하니까요. 야, 이거 꼭 이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최신 치료법도 많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제때 병원에 도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통해서 만약 제때 치료받으면 대부분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제때 치료라는 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합니다. 즉 빠르면 빠를수록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아예 안 남기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는데 물론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죽은 뇌 조직이 많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 캠페인을 위해서 뭐 또 국내에서 또 많이 또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뇌졸중의 고통을 피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페인 한번 어떤 캠페인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